자, 2014년 10월 11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 재산으로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 4명이 협의해서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관해서 제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는데요. 근데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보니까 2001년 10월 18일에 어머니 지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는 어머니,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2001년 10월 17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5월 초에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고 또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돈 빌리고 10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경매를 막으려면 돈을 갚아야만 됩니까? 지금 그 집에는 고령의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김영주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상담자분께서 네. 작성해 주신 거를 보면은 일단은 법적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메모한 것으로 보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협의 분할을 하셨네요. 네네. 아버지와 형제 4명 협의 분할을 하셔서 지금 상담하신 분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단독 이제 소유가 되셨는데 그러고 나중에 이제 등기부상 건저당권이 설정된 건 안 거죠.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로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뭐 차용증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등기부상 이런 상황에서 등기부상 건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유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예, 결론적으로 일단 경매가 돼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경매 빨리 정지를 시켜야죠. 경매 정지시키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네네. 왜냐하면 경락되고 나면 못 다투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처분. 예, 말소 청구. 청구, 예, 예, 말소 소를, 청구. 예,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 소를 제기해 놓고 그게 기해 가지고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했지만 이게 본안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부수적인 처분들은 계속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이기고 나서도 헛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저당 말소 등기에서 이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경매는 다 끝나버려가지고 날라가 있더라고. 말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민사집행법상에 이제 그 잠정처분으로서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잠정처분 결정인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권 설정에 건저당권에 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임의경매거든요. 네네. 임의경매라서 이제 부동산 임의경매 정지 신청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저당 설정 등 말소 등기 청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 부동산 임의경매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정지가 가능한가요? 이유가 있으면 이제 이유가 있다 판단되면 그러면 뭐 보통 한 3주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그 말소 등기 청구에서 이기게 되면 완전히 이제 경매가 정지된 게 아니라 경매 결정이 취소되겠죠. 그때는 완전히. 근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네. 그 법원에서 이게 경매 대상인지 안 한지 하면서 이런 부채 문제를 체크를 안 하나요? 경매할 때 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뭐냐면 지금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할 때는 등기부상에 건저당권자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것만 들고 가면 해줍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만은- 10년이 지났는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실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말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는 그 판단하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 그 부분만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실효가 10년이라고 부채 문제가 예. 이제 1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내가 30년 동안 갚겠다 해가지고 빚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런 데는 예외가 되겠죠. 그건 예외가 아니고요. 네. 10년이 이제 일단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10년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자가
말을 쉽게 얘기하면 돈 받을 아무런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독촉장, 흔히 우리 내용증명이라고 있잖아요. 돈 언제까지 갚으세요. 그런 행위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에서 30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동안 이자를 계속 납입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은행에서 난 이 은행에 대해서 채무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인정하는 순간 또 10년, 인정한 순간 또 10년 가는 거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인정하고 30년, 거치기간 30년, 몇십 년 가도 채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채권자가 이제 중간에 독촉장을 보냈다는 걸 증명을 하면은 이게 시효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네.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시효가 늘어나는 거죠. 시효가 이제 그렇죠.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 진행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내용 증명하는 이유가 증명이 되잖아요.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 무렵 도달이 되면 그 무렵 도달됐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하지 않고 내용 증명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래도 다행히 날짜를 써주셔서 네. 판단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렇게 등기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왜냐하면 네. 특히나 이 사건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차용 증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언제 빌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네. 건조당권 설정 등기는 2001년 10월 18일이고 네. 그 등기 원인을 보면 2001년 10월 17일 건조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설정 계약 당일날 또는 그 이전에 돈을 그렇죠. 빌렸겠죠. 네. 그러니까 건조당권 설정해 준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10년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2001년 10월 17일부터 이게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떤 기간이랑 시작하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날로 잡으려면은 지금 이 어머니와 어머니 지인 사이에 있었던 돈 거래가 차용 거래가 이 채권에 대해서 그 기한을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아라는 거 있으면 그 갚은 날 있잖아요. 네. 갚아야 되는 날 그 뒤로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10년 뒤에 갚아라 했으면 그 갚아야 되는 기간 동안은 채권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없었다. 지인들 사이에 그냥 주고 뭐 돈 되면 갚아라고 했든지 그 경우에는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기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이 주신 거로는 조금 불충분한 게 있긴 한데 소멸시효가 이런 완성되어서 말소동기 청구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 이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서 소를 제기하신 그쪽에서 차용증을 제시하든지 예. 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든지 네. 그래서 있으면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 그 부분이 없다는 전제에서 성소하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